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문다연입니다. 저번 주 있었던 루나 쇼크부터 향후 이 비트코인 향방까지 여러 가지로 지금 시장 복잡한 상황입니다. 긴급 진단 시간으로 특집 방송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토미님과 퍼즈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토미님부터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미입니다. 제가 팍스 경제TV와 함께한 지 어느덧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혼자 나오면서 한번 또 같이 다른 전문가 나와보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오늘 그 꿈을 드디어 이루네요. 오늘 퍼즈님과 이렇게 특집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같이 하는 만큼 또 알차고 유익한 정보 많이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 정말 중요한 시점인 만큼 두 분 특별히 모셔봤습니다. 퍼즈님도 인사해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 토미님이랑 같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보시고 매매 전략에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전히 이 루나와 테라 사태로 인해서 충격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루나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도건 CEO의 어떤 트위터를 보면서 이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퍼즈님 부탁드려요. 이제 뭐 말들이 많죠. 사실 이제 권도영 대표의 과거 발언들이 막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 루나 사태를 오늘 말고 뒤에 언제 다룰지 사실 몰라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사실 투자하신 분들은 전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지금은 뭐 왜 그런 걸 투자했냐라고 이제 조롱하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주식 쪽에서는 뭐 횡령 사건 이런 게 터지면은 횡령한 사람을 욕하지 사실 투자한 사람들 욕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루나 같은 경우에는 요 디패깅이 된 이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충분히 투자하셨을 법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욕을 먹기보다는 권도영 대표가 이제 본인의 역량 이상으로, 그러니까 테라의 시총 이상으로 USD를 발급하고 그러한 알고리즘을 짠 게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300개 정도의 비트코인으로 이제 뭐 이렇게 지급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좀 최대한 피해를 복구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권도영 대표가 과거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담백하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 내용을 같이 보시면은 그냥 가감 없이 진짜 어떤 얘기를 했는지만 딱 다룰게요. 작년 7월에 경제학자랑 트위터 사이에서 이제 토론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는 디파이 구조가 위험하다라는 트윗을 올렸었는데 그때 권도영 대표가 트위터로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트위터에서 가난한 사람과 토론하지 않으며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그 경제학자에게 줄 어떠한 돈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고, 작년 11월에는 루나가 어떻게 공격을 당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었는데 도건이 이걸 보고 내가 10년 동안 읽은 어떤 것들 중에서 가장 덜 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침묵은 바보들에게 가장 완벽한 옵션이다. 모르면 조용히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날 팔로우하기는 억만장자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잘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고,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는 앵커 프로토콜 예비금 지불에 관한 DM은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앵커 프로토콜에서 이제 20% 이자를 준다고 했었었는데 이 준비금이 모자르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DM을 많이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뭐 1억 달러, 2억 달러, 3억 달러 뭐 어떤 걸 원하냐 이런 식으로 올렸었는데 트위터 유저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이 3억 달러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어디서 충당을 하는 거냐라고 했는데 당연히 네 엄마한테서 충당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디패깅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한 며칠 전에 이제 해외 인터뷰에서 가상화폐의 95%는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망해가는 회사들을 구경하는 것도 즐거움이 있죠. 라고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어쨌든 요런 디패깅 사태에 대해서 이제 도건이 이제 테라 커뮤니티에 올렸었는데 새로운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새로운 코인의 40%는 이제 기존에 루나를 보유했던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10% 같은 경우에는 최후의 순간까지 루나를 홀딩했던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대처인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보고 많은 바이낸스 CEO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저격을 했죠. 쉽게 말하면 바이낸스 CEO는 뻘짓하지 말고 갖고 있던 비트코인으로 루나랑 USD를 책임져라. 그리고 도지코인 개발자는 제발 이 업계를 떠나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루나를 사셔서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의견을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권도영 대표가 계속 이쪽 업계에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권도영 대표가 트위터를 계속 하는 한 저는 관련된 어떤 코인도 사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권도영 대표의 작년부터 좀 우리가 좀 짚어보면 좋을 만한 트위터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 번 디파이의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이 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 루나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죄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99% 넘는 손실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께서 또 루나 차트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토미님. 네, 제가 루나 차트를 가지고 오긴 했지만 사실 이게 차트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수많은 악재 속에서 이렇게 차트가 지금 보시면 밑에서 계속 기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솔직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갖고 오는 게. 그래도 혹시 그래도 안 보는 것 차트를 아예 안 보고 하는 것보단 물려 계신 분들 혹시 밑에서 들어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저항 자리를 몇 구간 좀 뽑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거 해당 차트는 지금 업비트 1시간봉 차트입니다. 사토시 차트고요. 자, 지금 보시면 14토시 부근에서 계속 횡보를 이어가고 있죠. 이게 저는 오를지 안 오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른다면은 이제 위에서 어느 부분에서 저항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해당 차트 로그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934토시가 주요 매물대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또 0.236 되돌림도 지나가기도 하고 저 매물대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으로 보고 있는 이제 저항 구간은 6,504토시인데 사실 여기까지 올리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또 하고 있어요. 여기 거래량이 여기 보시면 여기 쭉 나왔죠. 그래서 여기 뭔가 또 세력이 매집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상패 되기 전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을 사람들이 하곤 하는데 그런 말에 현혹이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차트는 솔직히 차트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조금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좀 더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업비트에서 거래 지원을 20일까지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업비트 차트를 한번 본다면 일단 지속적으로 이 14토시 부근에서 바코드를 좀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또 오를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그 이후에 934토시까지 조금 보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일단은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은 루나와 관련해서 또 그동안 테라 측에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왔고 또 이 남은 물량들을 어떻게 좀 처리를 할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일단 비트코인 많이 또 그간 빠졌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후의 향방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퍼즈님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어제 두 달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서 한 번 더 재차 올라가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느냐, 안 그러면 이번 장의 상승장이 이제 마무리고 앞으로 좀 길다면 긴 좀 하락 횡보장이 들어가느냐, 좀 기로에 서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이제 이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인데 비트코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재밌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나스닥 차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엘리엇 파동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엘리엇 파동이 프랙탈 구조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1, 2, 3, 4, 5로 올라간 다음에 A, B, C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1, 2 해가지고 3, 4, 5로 올라가고 그다음 A, B, C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1, 2로 해서 3, 4, 5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왔었습니다. 이 법칙을 계속 지켜왔었어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가지고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네, 해서 이제 이게 13년도에 있었던 이제 불장인데, 그러면 이제 얘를 1로 잡고, 네, 얘를 1로 잡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1, 2, 그다음에 3, 4, 5가 되고 그다음에 다시 얘를 1로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올리면 네. 보시면 이제 1, 2, 3, 4, 5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두 번씩 엘리엇 파동을 겪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그럼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그 불장과 이제 뭐 하락장의 요 그러니까 불장과 불장 고점의 텀에 두 번씩의 엘리엇 파동을 겪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두 번씩의 엘리엇 파동을 겪고 이 전에도 두 번씩의 엘리엇 파동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저는 한 번 일어난 일은 두 번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두 번 일어난 일은 세 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요번에도 한 번 더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제 불장에서 불장까지 두 번의 엘리엇 파동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했었는데 근데 요번에는 몇 번의 엘리엇 파동을 겪었는지 알려드리면은 한 번의 엘리엇 파동만 겪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여기를 이제 1파 고점을 했을 때 한 번의 엘리엇 파동만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엘리엇 파동을 더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번 불장에라고 생각하고 만약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한 20만 달러, 10만 달러뿐만 아니고 20만 달러도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반감기랑 관련해서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2019년 11월에 썼던 건데 토미님도 아시겠지만 트레이딩 뷰는 한번 올리면 수정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9년 올랐었던 거였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반감기가 지나면 하락장 종료. 그 다음에 전고점을 뚫으면은 본격적인 불장. 네, 이러한 패턴들을 지금까지 계속 갖고 왔었어요. 그래서 2019년에 이때 반감기가 있으니까 이 반감기가 끝나면 그 하락장 종료. 그 다음에 전고점을 뚫으면은 본격적인 불장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반감기를 기점으로 하락장이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전고점을 뚫고 나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만 원하는 데까지 올라가지 않았죠. 왜냐면 전 엘리엇 파동을 2번 겪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다음번 반감기 전에는 상승장이 끝나고 하락을 찍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음번 반감기 전에 이 패턴대로 그대로 간다라고 치면은. 근데 이제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 다음번 반감기가 요때입니다. 요때. 다음번 반감기 요때인데 그러면 이 전에 한 번 더 상승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전에 상승을 한 번 더 하고 나서 하락을 찍고 난 다음에 반감기를 지나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 시점이 언젠가요? 반감기. 다음번 반감기가 이제 2024년 3월 말로 지금 되어 있는데 반감기 시점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엘리엇 파동이 올라간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2달 안에 전고점을 돌파한다거나 최소 5만 달러 이상 올라가 주지 않으면은 요번에는 한 번 더 엘리엇 파동이 있지 않고 그냥 딱 한 번 정도 엘리엇 파동이 끝나고 그 하락장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2달 안에 좀 의미 있는 상승이 좀 있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퍼즈님께서 그간의 데이터를 좀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2달 안에 올라간다라는 표현보다는 2달 안에 올라가야만 한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분들의 전문가님들의 설명을 듣는 게 좋겠죠. 두 분 다 차트 분석 굉장히 또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토미님의 차트 분석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쪽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입니다. 신이 아닌 이상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가 인간이라면 미래 가격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게 이쪽 시장이며 우리는 이 신빙성 있는 이 기술적 요소들을 통해서 여러 가능 시나리오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특정 추세와 프라이스 액션, 지지 혹은 저항 구간을 확률적으로 도출을 해서 이 시장에 어떠한 요소들을 충족을 시키면 특정 시나리오에 조금 더 가중치를 보여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역시 퍼즈님과 비슷하게 상승 관점 그리고 하락 관점 다 가지고 있는데 퍼즈님이 이제 상승 관점을 커버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하락 관점을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어떤 그 하락 시나리오에 대한 기술적 증거들을 굳이 뽑자면 이렇게 뽑다 혹은 현재 하락세가 더 우세하다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어떠한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아까 퍼즈님이 프랙탈 이론에서 연구를 해주셨어요. 자, 프랙탈 이론이란 자기 유사성을 갖는 기하학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좀 더 미시적인 관점 안에서 비슷한 패턴들이 많이 나오면 조금 더 큰 파동 구조에서 좀 비슷하게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요즘에 제가 방송에서 내내 언급드렸던 이 와이드닝 패턴과 스탑펀팅 자주 요즘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도 특히 파동 구조가 똑같이 이 와이드닝 패턴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그리고 스탑펀팅 레벨을 찍고 올라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근거들이 또 있죠. 그래서 여기 밑에 여기 제가 지난번 언급드렸던 밑에 이런 지지 구간들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이제 하락 관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자, 이거 말고 제가 또 하나 준비를 했는데 자, 지금 이게 보시면 또 평행 채널 관점에서도 지금 하방 이탈이 나왔습니다. 제가 수만 번 언급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이 빨간색 하락 채널도 지금 계속 형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요. 자, 거꾸로 이게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다 뒤집었어요. 자, 만약에 이 차트를 보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였으면은 올라갈 것 같은데요. 네, 맞죠. 여기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맞고 뭔가 리테스트 받고 올라가는 그림을 또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렇게 될 거라는 뜻은 아니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라오더라도 여기 이 저항 구간
이 전 채널 하단 리테스트 구간이라든지 이 빨간 채널 상단 이런 데를 돌파를 해주지 않으면은 또 한 번 밑으로 한 번 더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엘리엇 파동 관점으로도 지금 엘리엇 파동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퍼즈님이 말씀해 주신 시나리오도 있고 또 다른 또 시나리오 관점 시나리오도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보고 계세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충격 파동이 끝나고 이제 조정 파동이 나온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때 이 검정색 상승 채널 저기 안에 있는 이 파동 구조가 약간 ABC 535 지그재그와 비슷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A, B, C 이렇게 가는 게 아니냐라고 또 많은 또 엘리엇 파동을 근거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들 에비던스를 제가 모아 봤을 때 어느 정도 하락으로 보는 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이해를 저는 못하진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할 때 차트에서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상승 관점에서 하락 관점에서 각각의 어떤 지표들을 살펴보면서 향후 시나리오를 한번 점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피터 브렌트가 나는 일단 28,000선까지는 보고 있다라면서 단기적으로는 3만 달러 아래를 좀 유지를 할 것이다. 일단은 10만 달러라는 미지의 영역으로 상승할 걸로 전망을 해왔는데 그 전에는 일단 하락을 한번 보여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한 퍼즈님의 생각이 좀 궁금하거든요. 원래 피터 브렌트라는 요 분이 사실 이제 뭐 매번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뭐 하락 관점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는 좀 조심하자. 약간 이런 팅에서 많이 올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좀 많이 봐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사실 28,000원도 깨졌죠. 네. 직전에서 26,000, 26,00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과연 틀린 거냐라고 말하면 저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충분히 언급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요번에 만약에 불장이 끝난 거라면 그러면 한 번 더 하락해서 24,000이나 2만 정도까지도 좀 하락으로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엘리엇 파동 한 번 더 겪으면 지금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토미님의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아, 그래요. 그 피터 그 양반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네. 저는 제가 더 잘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장난이고요. 아무튼 그분도 나름 일리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그 이제까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지지 구간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23K에서 24K 혹은 18.6K에서 19.6K를 보고 있긴 한데 이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쪽 시장의 불편한 진실이자 불변의 법칙, 이 개미 생존율, 개인 투자자 생존율이 되게 낮아요. 5% 정도 드는데, 그래서 요즘은요 많은 사람들이 한 곳을 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약간 믿고 걸으시는 연습도 좀 하셔야 됩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같은 자리를 보고 있으면 세력들이 쉽게 그 자리를 주지 않겠죠. 그 자리를 스탑펀팅을 쳐버리던가 아니면 아예 근처까지 오지 않아 버리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개미들을 또 당황시키는 게 요즘 또 장이니까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구간을 보고 같은 추세를 또 외치고 있다. 그러면 한번 또 의심을 하시고 또 신중히 또 분석을 해서 자리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2014년 이후로 처음으로 6주째 음봉, 이젠 넘어서 7주째 음봉을 만들었는데 지금 시장이 또 2018년 3월, 2020년과 비슷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토미님. 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2019년, 2018년 3월과 비슷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말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비슷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비슷하다고 이제 어떻게 보면 희망회로울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2018년에 있는 하락장이었어요. 자, 저점 혹은 바닥을 하방 이탈을 하고 하방 이탈할 때 큰 이런 매도 볼륨이 나왔죠.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2019년에도 비슷하게 저점 혹은 바닥을 이탈을 하고 여기 거래량 하락 추이를 돌파하는 강한 거래량이 출현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저기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볼 쉐입 그릇을 만들고 올라가줬고, 두 번째는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만약 우리가 V자 반등을 기대를 한다면은 지금 좀 괜찮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런데 과거 이 사례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안심하기 좀 이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밑에서 여기서 이렇게 또 매물대를 만들어주고 또 볼실을 만들어주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조금은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여기에 대한 퍼즈님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걸 봤을 때는 보조 지표가 좀 비슷해서 RSI나 MACD가 좀 비슷해서 같은 뭐 상황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슷한 구간을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네. 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다른 관점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드리면은 이 차트를 잠깐 보시면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나서 조정을 크게 받고 나서 요때에도 요때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지표거든요. RSI나 MACD 제가 지금 비교해서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 요때는 사실 거의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똑같은 그리고 그 하락폭도 엄청나게 컸었고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요 이후에 어쨌든 큰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끼워 맞추면 어디든지 다 끼워 맞춰진다. 이런 거였고 그냥 이런 걸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너무 무조건 반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토미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대로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워낙에 이 차트 하나에 녹아있는 지표들이 많다 보니까 유사점을 찾으려면 끝도 없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크라켄이 이제는 2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정말 올인을 하겠다, 풀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퍼즈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런 얘기는 사실 저희도 한 번씩 잠자면서 생각해 보잖아요. 네. 잠자면서 내가 2017년도로 갔으면 그때 비트코인을 몰빵했을 텐데 이런 팔아서, 생각 그렇죠. 네. 하잖아요. 그래서 뭐 좀 약간 순화해서 얘기하면은 양말까지 팔아가지고 살 텐데 그러니까 어디 가격까지 떨어지면 내가 양말까지 팔아가지고 산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는데 근데 그 가격이 온다고 제가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는 너무 하락이 크고 뭐 이더리움이 뭐 100달러까지 떨어지면 산다 했는데 진짜 100달러까지 떨어지니까 더 떨어질 것만 같고 코인시장 망할 것만 같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자리에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물론 제 생각엔 토미님은 사실 것 같아요. 그런 자리가 많이 온다라고 하면 딱 포인트 잡고 손절 자리 잘 잡고 해서 사실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개미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분들은 추천드리는 거는 적립식으로 기간을 잡고 매수하시는 거. 이러한 게 더 좋지 않을까. 2만 달러를 간다고 했는데 모르잖아요. 안 갈 수도 있고 뭐 그러면 사실 크라켄은 2만 달러까지 안 떨어지고 올라가면 안 산답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딱 잡고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변동성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거에 일일이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럴 때 또 중요한 게 이 분할 매수, 적립식 매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또 토미님께서는 스탑 헌팅을 또 잘 하시기 때문에 이 의견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지금 해당 차트는 비트스탬프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갖고 왔는데 로그 차트입니다. 자, 왜 그 크라켄이라는 그래서 그런 소리를 했냐? 지금 보시면 장기적으로 이 오렌지 상승 채널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채널 관점으로 보면 밑에가 좀 열려 있죠. 여기가 딱 2만 불 근처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마 이 관점을 봤을 때 2만 불 밑으로 내려가면은 적어도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렇게 이제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리가 있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 비트코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본 것 같은데 이더리움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퍼즈님의 분석 짧게 들어볼까요? 네. 이더리움에 관련해서는 사실 할 말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은데 이제 뭐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차트를 아주 잠깐만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제 지난번 2018년 초의 고점을 넘어서는 코인들이 거의 없고 엘리엇 파동을 한 번 겪은 이런 식으로 한 번 겪은 코인들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엘리엇 파동을 한 번 겪은 코인들이 눈에 띄는 코인들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2017년만 해도 다른 알트코인들이랑 같이 진행되는 경향이 컸는데 이번 불장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이 진행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번 상승장이 이제 메이저로 올라가는 비트코인과 비슷한 지위를 가지는 약간 이러한 과도기적인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더리움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보다도 비트코인을 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보고 투자를 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루나 사태부터 앞으로 비트코인 향방까지 정말 많은 내용들 다뤄봤는데요. 목요일에도 저희가 합동방송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